보내면서 오늘 제목을 A케어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A케어 뭔지 아시죠? 지금 핸드폰에 혹시 A케어 어플 다 깔아 놓으셨나요? 나 아직 모른다. 아, 다 아시네요. 네, 오늘 저는 이거 이제 A케어 지금 최근에 출시되고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그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A케어인데 그러니까 애터미 매거진 있잖아요, 저희. 이 애터미 매거진 지난호였나? 거기에서 그 박한길 회장님 CEO 메시지요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에서 고객의 삶의 가치를 관리해주는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년. 원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9월 달 석세스 세미나 때도 최근에 그때 윤용순 대표이사님도 이 A케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비즈니스 세미나, 그때도 어떤 임원진이었나? 그 어떤 분이 나오셔서 A케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애터미 사업자인데 아직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어플 하나 생겼나 보다. 이렇게만 혹시 알고 계실까 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A케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어플 하나 까는 건가 보다. 새로운 거 뭐 자꾸 나오냐, 머리 아프게. 나 좀 냅둬라.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플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뭔지 오늘 조금 자세히 아시면,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거 주제 강의, 제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비전을 저처럼 같이 느끼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 A케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회사에서 왜 이런 서비스가 이게 왜 등장했지? 왜 회장님은 올해 진화하는 원년이 된다 이런 거창한 표현을 하셨지? 이거 A케어 요 어플 요게 뭐길래? 그냥 앱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그것만 딱 따로 떼가지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변 맥락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봐야 그래야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이래서 필요했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좀 전체적인 그림 있잖아요. 배경 속의 이 알맹이. 이 A케어도 그냥 이런 거예요 라는 설명보다도 오늘 저는 그 주변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세상에 나와야 됐냐. 이것부터 보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쉽게,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케어가 왜 나왔지? 세상에. 그러면은 세상부터 봐야죠. 주변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살펴봤더니 어떻다? 요즘에는 온통 다 AI잖아요.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AI 그거 그냥 뭐 챗GPT가 AI 아닌가? 챗GPT 엄청나죠.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내가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그냥 뭐 AI 그거 나도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이 AI가 지금 안 들어간 그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뭐 금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전쟁, 이런 데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다.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그냥 청소기에다가 AI 다니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에다가도 AI 다니까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AI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는데 그게 지금 다 도처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런 헬스케어 있잖아요. 건강 관리 이런 헬스케어에다가 AI를 달면 뭐가 될까? 그게 그러니까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삶에 AI를 좀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나온 게 이 A케어, 이 서비스,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CEO 메시지
그 매거진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사장님들 그 잡지 한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한 이제 해마다 요 시기 때쯤 되면은 꼭 그 서점에 베스트셀러 되는 책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이제 그 각 해마다 그 해에 키워드 10개씩 뽑잖아요. 김난도 교수님인가 그분. 이제 2026 내년이죠. 그때의 이 흐름, 이 맥락, 거기에서의 10개 키워드가 뭘까?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로 제가 A케어 이 서비스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변의 흐름이나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이 A케어의 의미와 가치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지금 휴먼 인 더 루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휴먼 인 더 루프. 그러니까는 어떤 루프 이 전체 여기에 AI가 지금 다 어떤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죠. A부터 Z까지. 그렇지만 휴먼 인 더 루프잖아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AI한테 명령을 주고 해서 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이 결과물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재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지금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필코놈인데 필이잖아요, 필. 감정이죠, 느낌. 이코노미는 경제, 그걸 이제 합쳐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경제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 어떤 소비를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뭐가, 기분, feel,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게 좌우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로 클릭인데 클릭이 제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한다 소리죠. 클릭이 필요 없는 세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는다거나 어떤 쇼핑을 한다거나 할 때도 검색창에다가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링크들이 이렇게 막 쫙 뜨잖아요. 쇼핑몰에서도 물건들이 막 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또 클릭해서 또 거기에 관련 링크들이 또 막 나와요. 그럼 또 거기서도 골라서 클릭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죠. 이런 행위들이 되게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AI 이런 인공지능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챗GPT 화면을 한번 딱 열어보면 어때요? 거기는 그냥 허연 화면에 그냥 이거 딱 그 질문 창 하나만 딱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링크를 골라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딱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이라고 하는 행위가 극도로 줄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창에다가도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해도 보면은 요즘에는 AI 답변 요게 맨 상단에 뜨더라고요. 사장님들 보셨겠지만.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쿠팡에 들어가도요. 그냥 내가 그동안에 했던 어떤 소비 이력이라든지 검색 이력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제품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막 뜨죠, 상단에. 이런 거. 그러니까 클릭 단계가 이래저래 많이 줄고 있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제로 클릭은 어떤 유통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영업 이런 분야에서 이런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키워드다.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어떤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상품을 상단에다가 노출시키지? 거기에다가 돈도 쓰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AI 알고리즘에 어떻게 하면 그 답변에 최적화된 이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요게 약간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들도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개 클릭해서 나온 여러 가지 보기들 중에서 어떤 뭐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커 이런 거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선으로 막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클릭의 과정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압축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보다는 어떤 그 내용, 제품력,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레디코어. 영어 많이 나오죠. 레디. 레디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계획 세우고, 그리고 뭐 이제 준비하고, 예행 연습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직업들도 되게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다음 진로를 위해서 어떤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자격증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어떤 이런 삶의 트렌드로 됐다. 그런 추세로 바뀌었다. 더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AX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AX. 이건 뭐냐면 A는 AI예요. X 조직에, 그러니까 묻 조직에 AI가 다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조직에. 모든 전반에 다 AI가 다 도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공지능이랑 인간이 협업하는 조직.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 속도가 되게 빨라지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효율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 그 이상으로 뭔가 어떤 구조 자체가 지금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어떤 뭐 과장 대리한테 시켰던 일도 그 과장 대리가 없어도 부장님이 혼자서 AI 데리고 그런 실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위아래 이런 직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막 부서 간의 이런 경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의 핵심은 아, 나 이렇게 바뀌는 세상 좀 싫다. 나는 그냥 기존에 내가 원래 하던 방식, 아날로그 방식, 이런 걸로 좀 고집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업무 방식이라든지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같은 이런 좀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거가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계속 고집한다. 나는 계속 고집해. 근데 만약에 또 조직의 리더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이제 약간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AX 조직. 지금 이런 것들을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A 케어,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다 반영을 해서 생각하시라고 한 번씩 이거 한번 읊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픽셀 라이프인데, 픽셀이 우리 지금 사장님들 전부 다 화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핸드폰 화면이든 컴퓨터 화면이든 우리 그 액정 화면에 그 쬐끄만 그 화소 단위, 그거를 이제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이 픽셀은 되게 작고 되게 많죠.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픽셀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이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작고 많다. 우리 어떤 영상을 소비를 해도 보면, 우리 숏폼들 있잖아요. 쇼츠라든지. 이렇게 다 뭐든 짧고 작아지고 되게 자질구레하고, 뭐 어떤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거 막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딴 거 빨리 딱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뭔가를 진득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되게 작은 기회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 사회가 됐는데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기회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셀 라이프.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디코딩. 이게 프라이스 가격이잖아요. 디코드는 암호를 푸는 거죠. 암호를 푸는 거예요. 가격의 암호를 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서비스에 돈을 낼 때 그냥 아,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것의 그 가격에 책정된 어떤 그 암호를 푼다. 진짜 가격의 의미를 아는 똑똑한 소비자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 하나도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메이크업 값 있잖아요. 뭐 명품 브랜드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광고 유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그것들을 그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여기 가치를 주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돈을 쓸 의향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을 결정하고 내가 소비하는 그런 요소라든지 결정 요소는 되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똑똑해진 거예요. 제품력과 브랜드값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서도 최근에 소속글이었나? 거기 그 한상민 교수님 그 듀프 소비, 뭐, 가치 소비, 이런 얘기들 우리 다 공부하셨잖아요. 듀프 소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실용적인 소비자들은 굳이 메이크업 값, 명품, 브랜드,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써도 품질이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브랜드 아니어도 나는 선택한다. 이런 거가 이제 듀프 소비. 그러니까 막 짝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어떤 브랜드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보다 어쩌면 제품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됐구나. 약간 그게 이제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탁월한 품질 이런 것들 따지는 거. 그런 좀 프리미엄 가성비 이런 거. 우리 딱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 보면은 우리 명품 화장품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본고장. 그러니까 명품 화장품의 본고장. 근데 그 유럽, 뭐 프랑스 여기에서도 그 지금 K뷰티 우리 한국의 그것도 인디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좀 중저가 브랜드의 그 K뷰티 이 제품의 오프라인 매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 핫해요. 그것도 지금 이런 프라이스 디코딩에 아까 그런 듀프 소비 이런 거에 해당하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건강지능인데, 건강지능은 오늘 조금 이 키워드는 아주 많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런 트렌드구나. 이게 뭐냐면, 그냥 건강에 대한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지능이 높아졌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건강 관리 자체가 그냥 트렌드다. 유행이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튜브 구독 채널에 보시면 아마 내가 그러니까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건강 관련된 거 한두 개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제품이 어디가 어디에 좋다 요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단순히 그냥 어떤 메이커의 뭐 어디 제약회사의 뭐 어떤 게 요런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얼만큼 몇 미리를 언제 어떻게 하면은 그게 뭐 어떤 뭐 혈당 피크 낮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로 일반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는 우리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약국에 가는 것도 아프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현재의 상황을 이제 진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세상이었다면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미리 관리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한다. 이게 추세다. 이게 트렌드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그 몸의 건강,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챙기고 마음 건강, 어떤 멘탈 정서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이 건강 지능에 대한 요 트렌드. 요거 좀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1.5가구 돼 있잖아요. 1.5가구. 1.5가구니까, 그러니까 우리 1인 가구들 지금 많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혼자 사는 거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편한 점도 있기는 있지만, 약간 외롭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약간 그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한 점도 있죠. 혼자 살면.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가족들 여럿이서 살면은 안정감도 있고, 또 뭐 비용이 절감되다거나 이런 점도 있지만, 근데 너무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뭉쳐갖고 살면 또 이게 그런 독립성을 좀 해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 또 그건 또 좀 싫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럿이 사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요즘의 사람들의 이 추세가. 그래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 이런 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보태는 거. 그래서 0.5. 0.5 이렇게 보태지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살더라도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외부의 지원을 조금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1.5 또는 내가 여럿이서 세 명이서 살고 네 명이서 살고 다섯 명이서 사는 식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조금 독립성을 지켜주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이 트렌드다. 이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본이즘이죠. 딱 근본이즘 멋있잖아요. 근본이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사뭇 다른 묵직한 그 키워드죠. 근본이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근본. 약간 우리 그 고리타분하고 약간 그런 박물관 같은 거에 방문객이 요즘에 늘고 있대요. 그리고 전통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전 소설 이런 것을 소비하려는 그런 현상? 이런 AI가 지금 쭉 살펴봤듯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아, 도대체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 진짜는 뭐냐? 원조는 뭐냐? 이런 관심들이 도리어 증가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은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것에 가치를 느끼고 추구하고자 하고 그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AI,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위조할 수 없는 그 어떤 근본, 그거에 대한 열망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 근본이즘.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이제 흘러가는 추세는 이렇구나 봤거든요. 제가 오늘 A케어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단어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여기에 설명에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뭐 거의 전반에 걸친 AI일 거고
자, 이 AI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헬스케어, 건강지수 얘기했던 거 있죠. 건강지수, 헬스케어. 근데 그 건강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의 총체적인 거, 마음, 정석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뭉뚱그려진 결과물 말고 나한테 딱 맞는 솔루션, 개인 맞춤화의 솔루션. 이렇게를 세 가지로 이 키워드를 추려가지고 본다고 할 때 요 틀을 조금 보고 A케어를 한번 보면 그러면 좀 더, 아, 이거 되게 가치 있는 거다. 이거 이런 의미구나.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AI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하고 얘네가 분석하고 어떤 온톨로지나 어떤 알고리즘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시를 한다. 요게 이제 AI의 요 메커니즘 이렇구나. 요런 정도로 이제 보고 AI를 이제 보자. 그럼 이제 AI 뭐냐? 이미 깔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얻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세미나장에서 찍은 사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상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케어가 새로운 웰니스 패러다임 해갖고 지금 보면은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를 좀 먼저 볼까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이제 애터미 요 사업의 기본의 두 가지 기둥은 이거였거든요. 제품,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의 이러한 생필품, 좋은 제품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케팅이었죠. 네트워크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것이 글로벌로 확장돼가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던 큰 두 가지 축이었잖아요. 근데 이 A케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양쪽에 기둥 두 개 더 섰죠. 두 개가 더 도입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스를 수 없는 AI, AX 조직에 AI를 도입했다. AI.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전문가 그룹도 함께 도입한다. 우리 사람, 휴먼 인더 루프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에 전문가도 여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우리는 지금 요것만 갖고 사업했다고 하면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더 든든하게 쓰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잠깐만요. 이거를 핸드폰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차라리 이 PPT보다 제가 핸드폰을 공유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 A 케어를. 잠깐만, 이게 될라나? 아이고, 내 얼굴이 보이네. 아, 화면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A 케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플이란 말이에요. 어플을 해서 이제 하면 사실은 여기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문진표가 있고 꽤 전문적인 문진표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내 데이터를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에 이제 잠깐만 이거를 안 보이네. 요 밑에 습관 하단에 보세요. 지금은 습관 있고 그 밑에 커뮤니티 그다음에 그다음에 건강 제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습관에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제가 약간 그 깨알같이 픽셀 라이프처럼 몇 개다 이런 습관 해야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고 이것을 사장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관리라고 있어요. 44세 제 질병건강 나이 44세 밑에 보면은 톱니바퀴 관리 보이시죠? 관리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선택해 놓은 습관들이고 여기에 습관 추가하기를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추천 제가 넣은 나의 이 임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AI가 나를 분석하고서 이런 거를 추천한다 하고서 막 깨알같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추가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6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건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품도 추천하고 아니면 어떤 이런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거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식습관 이런 추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기서는 우리 뭐 성경 읽기나 큐티하기만 이런 거 있고요. 폰. 여기서도 이제 배움이라든지 강의 듣고 공부하고 정서적인 거 감사하기 등등 명상하기 미소 짓기 별의별 거 이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부나 봉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 카테고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맨 하단에 습관 옆에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를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가운데 동그라미에 보면 건강관리, 그 다음에 라이프,
그다음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금 커뮤니티 지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 집단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전문 그 코칭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있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답변도 질문에 답변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런 건강 관리에 관한 그냥 이렇게 우리 인스타에다가 피드 올리듯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라이프 부분에서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내가 올리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챌린지. 예를 보면 일단 둘러보기에서 챌린지는 본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챌린지가 지금 이 어플 안에 지금 다 이 안으로 이제는 따로따로 아니고 이런 인생 시나리오 인증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석 체크 있고 우리 백만갑 인증도 다 따로따로 링크 가서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통합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메모 그다음에 뭐 해모임 챌린지라든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챌린지에서 여기서 내 챌린지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챌린지를. 팀에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친해지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 1팩방 우리 그 카톡에서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안에서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건강에 가다 보면 여기에 이 AI 도입된 거에서의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면역질환, 고위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잠 제대로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불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들이 그냥 대충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넣은 정보. 그 넣은 정보는 그냥 그 문진도 문진이지만 우리 그 건강보험, 국가검진보험 이런 거 있죠. 그러한 내용도 여기서 다 불러오기가 돼요. 이 안에서 다 연동이 되어 있고 하다못해 제가 갔던 병원 진료 기록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솔루션을 여기서 제안하는 솔루션은 내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다 분석하고 해서 주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제품 이런 제안도 하고 전문 문진으로 더 깊이 알아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복 탄력성 저 아직 안 했죠. 다음 누르면 이러한 이 문진들이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보셨을 때도 다 있죠. 그거보다 더 자세하고 굉장히 카테고리 범주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사장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제가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교하기가 있어요. 이 비교하기. 지금 여기서는 베스트 제품 비교니까 어떤 많이 인기 있는 베스트 유산균이라든지 오메가3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밀크시스를 만약에 좀 비교를 하고 싶다. 어떤 고객한테 필요했다. 아니면 내가 필요했다. 그럼 밀크시슬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밀크시슬 검색하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밀크시슬을 누르면 이게 이제 뭐냐면 타사 제품, 경쟁사 제품이 여기 같이 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을 이제 애터미랑 비교해서 내가 꼭 애터미 것만 써야 돼? 아니잖아요. 나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살 건데, 아메이 거 선택.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에서 예를 들면, GNM, 여기, 요거에서 선택.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 개를 선택해서 선택 완료를 누르면, 이 세 가지의 제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1일, 어떻게 먹는 거고, 각각의 수량의 가격, 그 다음에 이 안에 주 성분표, 그리고 기대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제조사 해서 이게 나오고, 이것을 이미지를 만약에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다운이 됐으면, 제가 이 다운받은 이 정보를 공유하기. 공유하기 나의 채팅에 제가 보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활용하기 좋고, 아까 우리 제로 클릭 시대에서 우리 제품 같은 거 비교해주고 싶고 할 때 엄청 되게 많이 단축되죠. 단축되면서 지금 얘는 우리가 애터미 회원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A케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커뮤니티, 이러한 플랫폼에 어떤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누군가를 애터미 회원 가입보다 먼저 이
A케어를 소개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끔 했을 때, 그때 스스로, 여기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제안받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구매 의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타사 제품과 이렇게 비교해서 애터미 거 사라고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안에서 다 되어 있는 게 지금 AI 기반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 비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요 정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중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 제가 다 자세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활용하시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대략 소개니까 여기 보면 어떤 뭐 이런 나온 거에서 이런 소비자 리포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얘가 처음에 사실은 시작은 우리 AWC 이래가지고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 이걸로 먼저 소개됐었잖아요. 작년 때였나요? 그쵸.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번 이제 9월 16일인가? 이제 이름도 A케어, 발음하기도 편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A케어 요 이름으로 바뀌면서 최종 출시가 이제 딱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홀리스틱 케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홀리스틱 케어, 총체적인 어떤 케어 이런 개념인 건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하버드 그 의과대학 거기에서 출발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의학 이 학회에서 그 기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인적인 이렇게 관리를 한다. 단순히 몸의 건강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 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게 거기서 기반을 해서 그것을 이 어플에다가 담아 놓은 게 A케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런 헬스케어, AI를 도입을 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AX 조직, 아까, 그래서 이런 AI가 다 도입됐으니까 사실 뭐 나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 중에 AI 안 들어간 게 어딨냐. 그쵸? 맞죠? 그러니까는 이 A케어 이 어플도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대단하냐, 그냥 그 많은 앱들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어떤 비전을 느꼈으면 그 비전을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저의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A케어로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헬스 바이오, 이쪽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산업 분야랑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자동차랑 사람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자동차도 되게 부품이 많고 복잡하죠. 자동차도 고장나고 사람 몸도 고장이 나요. 근데 당연히 사람을 자동차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났다. 아, 펑크죠? 펑크 났다. 그러면은 그냥 펑크 떼우면 되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내연기관 엔진에까지 큰 뭐 영향을 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것만 딱 교체하면 되는데 사람 몸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 몸은 아주 그 고도의 연결성, 엄청 복잡한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람 몸의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다 일렬로 늘어뜨려 놓으면요. 그게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압도적으로 그 AI의 도입이 절실하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런 인체 바이오 쪽이 아니겠냐. 일단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준비를 하다가 어떤 기사를 하나를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기사가 찾아놓은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서, 야, 그냥 그거 너 끼워 맞추기 아니냐. 끼워 맞추기라고 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AI 생명을 진단하다. 미국 의료진단 시장 뒤흔든 템퍼스의 정밀 혁신. 템퍼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는 어떤 회사예요. 얘가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생긴 배경은 뭐였냐면, 이 남자의 부인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냥 아, 유방암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처방이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그 처방이 너무 다 그 공장에서 기계들이 이렇게 탁탁탁 나오듯이 똑같다고 하는 거에서 이분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아니 이거는 어떤 우리 아내의 어떤 유전적인 그러한 그 내용도 있고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이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처방이라든지 이렇게 진단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그냥 다 똑같이 착착착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이런 증상이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이제 이 AI 의료 진단 시장 됐는데 지금 요 기사를 보시면 여기 보면 AI 의료 진단 시장이 10년 새 5배 성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난 성장률이었던 거 우리 이미 아시잖아요. 그거 그 성장률의 3배 이상 달하는 수치다. 의료 쪽의 AI 도입의 그 성장률, 그 추세가 세계 추세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 기사에서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던 게 치료에서 예측으로 간다 이거예요. AI 덕분에. 즉,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 그때 병원 가고, 머리가 아프면 그때, 약국 가서 두통약을 처방받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런 치료에서 예측으로 간다는 거는 미리미리.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디션, 지금 그 현재 상태의 그 질병을 보고 처방을 하느냐, 아니면 리스크 디지즈,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걸 미리 예방을 하는, 예방의학에 대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AI 의료진단, 거기에서의 이 게임 체인저 해갖고 템퍼스라는 요 회사,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어, 어떠냐면, 뭐 좀 이제 기사, 이게 뭐 어려워요. 저도 뭔지는 잘 몰랐지만 한번 읽어봤어요. AI 덕분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환자 A가 오늘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처방을 해줘요. 이게 과거였다면 AI 이렇게 예방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도입됐죠. 개념이.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비슷한 임상 이런 결과들을 딱 다 통합을 해갖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 6개월 후에 이 사람의 합병증 발병 확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는다는 거죠. 정확도가. 점점 더 그 정확도는 커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2년 후에 이 사람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확률,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봤으면 하는 게 이런 제목들. 이런 AI 의료 진단. 아, 이거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갖고 있는 시장인데 그 키워드는 예방, 개인화. 아까 얘기했죠. 개인 맞춤형 솔루션. 그게 A케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인적인 케어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AI는 의료에서 보조자가 아니라 결정자가 된다. 결정자라고요.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뭐 이 기사 하나 보고서 뭐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즉, 그러면 지금 한 이쯤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헬스케어. 예.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이제 AI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요거 굉장히 비전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딱 삐집고 나오는 질문 있고 그런 반응들 예상되는 반응들 뭐냐면 야 그래 봤자 니네들이 비전문가 비전문가 아니냐. 병원에서, 이게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뛰어들지. 그거 잠깐 동안 너희한테 이런 기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 생각 전들 안 해봤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까 뭐였냐면 추렸던 3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마지막에 그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했던 거 있죠. 개별 맞춤형. 사실 맞춤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새로운 말이 아니죠. 우리 엄청 일찍이부터 그냥 개인 맞춤 교육, 맞춤형 서비스 이런 말은 엄청 좀 됐죠, 그게. 그런데 진짜 맞춤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건강식품에 대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이건 맞춤형이 아니잖아요. 맞춤형은 나한테 딱 맞아야 그게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 시작인데 대기업이 내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뭔 AI 분석을 해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미 그때 아프면 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관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A케어나 이쪽에서는 나의 어떤 기질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데이터, 임상 데이터 다 집어 넣다 보니까 막 나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병원에서 도입하는 그러한 AI는 나의 데이터가 없이 치료를 위한 치료 중심의 AI를 활용하고 있는 거다.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차별점이 있다. 얘는 미리미리 내가 이걸 집어넣고 미리미리 예측한 그 솔루션을 갖고 나는 관리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아까 어플 잠깐 보셨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애터미 제품 파는 모델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라든지 내 생활 습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멤버십이 돼가지고 그런 고객 플랫폼의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의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받을 서비스는 계속 축적되는 나의 이 데이터에 의해서 더 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대기업이 할 수는 없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거는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당분간은 저는 그냥 이 대기업은 그냥 유통 판매 모델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한테 딱 전달되기까지 이게 완전히 쫙 토탈로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러니까 재료 이런 원물 관리의 어떤 계약 재배라든지 뭐 R&D 설비 투자 그다음에 우리 물류 시스템 택배 시스템 전산 시스템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문하는 그 소비 유통 채널 쇼핑 앱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A케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것을 편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구독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쫙 한 번에 완전 토탈 솔루션으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자를 하든 사업자를 하든 소비자이자 사업자를 하든 이런 모든 토탈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내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데이터도 모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께 모으고 같이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활동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업무만 마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쩌면 이걸 커다랗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애터미 본사, 그 다음에 우리 협력사,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 사업자, 형제라인, 이런 모두가 다 한 팀으로 가는 그런 이상적인 플랫폼이구나. 아, 포스트 플랫폼, 이런 거구나. 그리고 AI가 도입되니까 이런 비전으로 더 다음 레벨로 가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대기업에서 엄두낼 수 없는 그런 차별화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전체 트렌드를 살펴봤지만 생활 속의 건강관리, 미리미리, 레디코어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장이 새로 열린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시기구나라고 할 때 이 AI 헬스케어라고 하는 요 분야는 대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은 개인,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이러한 형태로 하는 우리한테 온 기회구나, 비전이구나.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난 뭐 별로 안 와닿고 아니면 뭐 어플 봐도 그냥 뭐 허접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AI 헬스케어 이게 전망 있는 일은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동의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비전문가야. 이게 병원 의사 선생님 말에 권위가 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 데이터 수집.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맞춤형 솔루션이 나한테 오려면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그게 AI의 기본인데 그거를 병원에서 한다고 하려면 우리 뭐 동네 의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빅파이브 그런 메이저 병원에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아빠가 암을 진단받으시면서 막 병원들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느꼈던 거지만 우리 이 한국의 병원은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병원 예약하기 너무 어렵죠. 환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 메이저 병원일수록 더 환자가 많아서 그 예약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한데, 근데 그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런 데이터도 그게 표준화 정형화가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 가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 뭐 소견서 받아서 거기서 CD 영상 자료 하고 떼가고 이렇게 해도 공유가 안 돼. 병원끼리 통합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이게 아주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네 얘기 아니고 저는 이것도 제가 기사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얘기들 문제다라고 국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AI 시대에 왔는데 이렇게 병원 의료 서비스 이런 거 개선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 보면은 이분의 기사 보면은요. 아마존 개발자 도재용 교수자 이분이 의료 데이터를 쓰려면 이 중심에 거쳐야 이중 심의를 거쳐야 심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제 어떤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의료 인공지능 분야 지금 이게 많이 도입이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 아니라고요. 이게 데이터 수집이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 문제는 지금 의료계 폐쇄성, 아까 얘기했던 의사들이 제각각 표시한 진료 차트, 요거는요, 일반인은 읽을 수조차 없는 암호문에 가깝다. 못 써먹어요, 이거. 이 데이터는. 이걸로 어떻게 데이터 AI한테 학습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코드명도 쓰고, 코드명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병원 간 통합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기관마다 이제 뭐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또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마다 허용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의료 분야에서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AI 등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라고 이제 이런 기사들도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우김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 어쨌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AI의 가장 기본 시작이자 가장 어쩌면 어려워서 시도할 수 없는 대기업도 시도할 수 없는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가장 프라이빗한 어떤 바이오의 데이터를 우리가 넣잖아요, 자발적으로. 저 다 넣었거든요.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로 회원들이 모이거든요. 애터미 사업자만 넣냐? 아니에요. 애터미 회원이 아니어도 지금 이 어플에서는 지금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엄청 야심찬 그러한 지금 이 어플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게 또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여지는 이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서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이 맞춤형 솔루션을 나한테 제시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내가 가졌다? 근데 그게 또 사업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참여자들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구독형으로 여기에서 어떤 무한 단계, 무한 확장으로 간다? 그게 저는 비전이다. 사업 설명 뭐 다른 거 있냐?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진짜로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어, 어쨌든 뭐 기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트렌드, 코리아 2026 이런 거를 보여줘도 아무리 봐도 나는 네가 너무 좀 끼워 맞추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라고 해도요. 저는 거기에서 더 비전을 또 그런 순간에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진정한 기회라고 하는 거가 회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의심하거나 지금 현재 무시하거나 야, 애게야고 이제 약간 비웃는 듯한 그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강하게 믿는다. 그 믿음이 있다. 고 하면 저는 거기에 진짜 비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세상이 되게 이제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이 애터미 플랫폼의 참여자는 지금 점점 더 커지는 지금 툴을 자꾸만 내놓잖아요. 엄청 그 개발된 툴을. 그러니까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글로벌리 엄청 확장이 될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데이터들은 계속 양질의 데이터가 쌓여가죠. 엄청 많이. 그렇게 쌓이다 보면 거기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 해답은 더 견고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전환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아, 진짜로 글로벌의 최고의 웰니스 그러한 솔루션 기업 되겠구나. 아,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이런 바이오 헬스, 여기에 AI가 끼칠 영향은 그거는 어떤 분야보다도 엄청나게 획기적일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죠.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사장님들이 진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A케어 이제 오늘 좀 깔고 이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팀이 같이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AX 조직 내 사업에다가도 AI 비서를 지금 넣는다 이거예요. 되게 똑똑한 비서 하나 채용한다. 요 어플이 하나 생김으로써 그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A케어를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뭔가 그럼 또 새로운 거 하는 거야? 그동안에 너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이것도 A케어 나왔다고 너 또 새로운 얘기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정보를 주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연결을 하죠. 그럼 연결을 한 다음에 뭐 하냐? 연결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되기 전에 우리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마무리되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정보를 주고 연결을 하고 변화를 시키려면 내가 그런 존재로 먼저 바뀌어가는 존재감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존재감? 그 무슨 존재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나한테 나가는 어떤 에너지, 그게 존재감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이 어플에서 제공을 한다. 이 어플에서 많이 머물게 되면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팔코어 해야 되고, 내 건강 관리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나의 멘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전인적인 그 케어를 AI라고 하는 그거를 도입한 이 어플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충실하게 머물고 활동을 한다. 꼬박꼬박. 일일 체크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 하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변화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장격지 노트도 쓰고요. 하잖아요. 그것을 이걸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월급 안 주는 비서 뒀다 이 얘기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써먹어라. 팀이 같이 써먹어라. 커뮤니티의 전체 커뮤니티의 이 범위를 넓혀서 재심 압력에 그것을 내가 백그라운드 그걸 업어라. 지금 이 얘기를 회사에서 지금 제시해서 제안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는 민족 아니에요? 우리 화장실 갈 때 변기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카톡이 업그레이드 된 거 다 아시죠? 카톡이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메신저였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막 관심 없는 사람들 사진, 피드, 스토리 막 이런 거 다 뜨잖아요. 그 친구 목록 눌러보면은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어디 가서 뭐 먹고 있고 어디 놀러 간 사진 뜨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카톡이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당한 거예요.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업데이트가 이제 된 바람에 나는 이 사람 거 보기 싫은데도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불만 폭주하면서 이거 다시 옛날 카톡으로 돌려주세요 해도 되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업데이트가 끝나면. 되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싫다고 나 이거 카톡 그만둘 그러니까 탈퇴할까 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만들이 많은데 근데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톡을 어떻게 봤냐면 주식을 보유가 아니라 매수로 바꿨어요. 이거 더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퇴를 할 수 없게 됐다. 왜요? 카톡 탈퇴하면 지금 국민 메신저인데 이거 없으면 아쉬운 게 누구예요? 불편해도 아쉬운 건 나라고. 그래서 탈퇴는 못 한다고요. 그래서 불편해도 또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카톡은 돈이 되거든요. 왜 돈이 되냐? 거기에 이용자들이 머물수록 어떤 데이터 활용할 수 있고요. 회사는. 그리고 거기에 광고 갖다 붙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회사는 이익을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우리 사용자는 그냥 뭐 오래 보는 거죠, 카톡을. 오래 보는 거지, 돈을 썼으면 썼지, 돈 벌 일은 이제 그 안에서 없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프로슈머, 프로슈머가 복제소득, 돈 버는 소득 되려면 시스템 하라고 그래. 이 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활동이 그게 소비인데 그 활동 자체가 자산이 되고 수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거기에 AI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와 버린 이 시대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어떤 플랫폼을 이 스마트폰을 어떤 플랫폼에 머물고 활용하냐 그게 우리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시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핸드폰 쓰고 단순히 쓰고 끝나는 소비 말고 내가 쓰는 만큼 가치가 쌓이고 거기에서 어떤 그 참여형 생태계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때 했던 그 강의를 한번 오랜만에 천스TV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초연결 시대에 AI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소비자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자.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슈머 되자. 그런 얘기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A케어가 지금 그거예요, 또.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하는 거 말고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시스템 또 하나가 더 강력한 시스템이 또 하나 주어졌죠.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럿이서 함께 했을 때 복제 소득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임계점을 지나 올라가며 그러면은 폭발적인 성공한다고 했던 거. 그 내용 보고 그게 오늘 말씀드린 이 A케어 앱이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만보기 집어넣고 뭐 이런 거 몇 개 집어넣고 이런 거 그런 건강관리 앱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장님들 요거를 조금 들여다보셔 그 의미를 조금 보시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시냐.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아, 내가 진짜 변화하는 그 존재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이 나의 자산으로 바꾸는 그러한 구조구나. 요런 거. 그래서 이런 이 AI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프로슈머 앱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공유했던 그거에서 이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가 아까 이제 어플로 잠깐 보셨으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직접 자기 핸드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요번 그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거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막 머리통 막 보이죠? 이렇게 찍은 거라서. 그거 보면은요. 병원 개원이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막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 이제 종합 검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고, 당연히 진료도 볼 수 있고요. 병원이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의료 체험 컨텐츠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하나 공주에다 지어놓고 어떻게 다 이용하냐. 우리 집은 부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계 병원들, 제휴 병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 병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합검진도 그 파트너 병원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종합검진 받았을 때 무려 50% 할인을 해서 그 종합검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더 이 생태계가 확장돼요. 실버케어. 실버케어 이 시장도 엄청 크잖아요. 데이케어 연계, 실버타운, 이런 식으로 실버케어, 이렇게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거는 이제 뭐냐면 해외 회원들. 외국 사람들이요. 외국인들 우리 한국의 병원에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저는 병원 가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K 의료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이 명성이 이 평판이 좋기 때문에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해외 회원들한테 종합 검진을 판매한다. 자, 판매한다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PB를 붙인다는 거예요. 종합 검진. 이 의료 서비스에 PB를 붙인다. 어,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해외는요, 무형 제품에도 판매가 가능해요. 네트워크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그래도 한국 의료 이거 되게 좋은데 거기에 PB도 있고 검진 받을 수 있는 어떤 많은 혜택들이 있다. 이게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드림 투어 같은 걸로 지금 우리 그냥 단순히 석세스 세미나나 이런 걸로 본사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드림 투어 있지만 거기에 이런 의료 서비스, 의료 이 상품과 함께 패키지로 구성하는 정말로 이 해외의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본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엄청 속도 내고 있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는지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25년도 지금 올해죠. 올해 9월 달에 우리 이제 앱은 오픈이 됐어요. 이미 오픈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서비스가 지금 이제 다 되고 있는 거고, 내년 상반기 때는 영어로 볼 수 있게 해외 영어 앱이 내년 상반기. 거기에 글로벌 앱 출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부터 시작이 되면, 아까 소비자 건강 리포트, 막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그 리포트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교육 컨텐츠 이런 거를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병원은 열심히 지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 병원 개원을 해요. 병원이 내년 하반기에 개원이 돼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서비스, 뭐 전문가 코칭 이런 것들 있고 이 이제 병원에 1층은 병원이고 2층은 거기에 이제 보면 아까 어떤 그 체험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의료 서비스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꾸며놓고 3층에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F&B. 약간 푸드 앤 베버리지 해가지고 약간 카페테리아처럼 그런 카페도 꾸며놓고 옆에 애터미 몰. 애터미 샵, 거기서 직접 진열해 놓은 애터미 이제 제품들을 보고 거기서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말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오픈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휴병원, 그 파트너 병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휴병원, 그거는 이제 27년도에. 그리고 글로벌로 확대해서 제품을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료 검진 서비스 이런 것들에 PB가 붙여서 해외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검진 서비스 확대, 이런 식으로 27년도.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생태계 확장 있었죠. 메디컬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 실버케어 서비스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28년에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렸을 때 그 박한길 회장님이 매거진에서 했던 CEO 메시지, 그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그동안에 글로벌로 확대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냈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해외 회원이 더 많고 매출도 더 해외가 글로벌이 더 크죠. 그래서 그때는 공간적인 확장이라고 봤다면 양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애터미가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유통망 확대, 이런 제품, 회원 네트워크, 세계 각지 연결, 지금 법인 오픈, 또 예정된 해외 법이 많고, 이렇게요. 이렇게 양적 성장을 지금 이루어냈다면,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에 진화하는 원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그 질적인 성장이란 건 뭐냐? 공간적인 확장이 아니라 개념적인 확장, 전인적인 케어로 그 사람의 삶을 큐레이팅하는 라이프 큐레이팅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전반에 건강과 삶을 설계해주는 관계, 성장, 실천 등의 삶의 가치를 큐레이션 해주는 하나의 제품만이 아닌 하나의 삶을 제안하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거 내가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 어플을 활용하면서 내가 먼저 존재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비전을. 그래서 오늘 이제 A케어에 대한 얘기 저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어쨌든 내가 먼저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써먹지? 팀이 어떻게 같이 요걸 활용해갖고 재미있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던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던 거를 얘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세련되고 더 재밌게. 더 AI스럽게. 우리 그 비서를 쓰자는 거예요. 엄청 고급 인력을 넣으라는 거예요. AX 조직 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AI를 활용하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깝깝해. 걱정하지 마.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바로 AI 시대로 바로 들어가 버려.